안녕하세요. 청주복대암소아 대표원장 권수정입니다. 틱 증상이 있어도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이나 아이 스스로 틱 증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. 틱은 뇌의 문제로 발생하는 증상으로 아동이 고의로 소리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 의지로 억제할 수가 없는 질환입니다. 따라서 부모님은 틱 장애를 조절할 수 없는 증상임을 인지하고 지적하거나 혼을 내서는 안 됩니다. 또한 아동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변인들이 이해와 포용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틱 장애를 가진 아동이 직접 자신이 느끼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증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렇게 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은 틱 증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. 집에서 틱을 관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심리적인 요인도 틱 장애의 유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학업적인 스트레스나 교우 관계, 가정 내에서의 요인을 파악해 보기 위해 아이와 대화를 통한 소통이 필요합니다. 틱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도파민 경로가 너무 자극되지 않게 집에서의 생활 관리가 필요한데요. 스마트폰과 같은 영상 기기 시청을 자제시켜 주는 것이 좋고, 아이가 스스로 스트레스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. 특히 운동은 체력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뇌의 균형 잡힌 발달을 위해서도 매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. 아이가 흥미있어하는 활동 중 지나친 경쟁이나 성취 위주가 되지 않으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함께 하는 것도 좋습니다. 틱 장애도 유전인가요? 네, 틱은 가족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부모가 틱장애나 ADHD, 강박증이 있을 경우 아이에게도 틱장애가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한 연구에 의하면 만성 틱장애를 가진 쌍생아 연구에서 일란성 쌍생아는 77%에서 90%, 이란성 쌍생아는 30%의 일치율을 보이며 특히 일란성 쌍생아에서 뚜렛 증후군 일치율이 50%로 매우 높다고 나왔습니다. 또한 틱 장애와 연관성이 있는 다른 신경정신과 질환으로는 ADHD, 강박장애, 불안장애, 우울증 등이 있으며 틱 장애와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틱을 겪는 아이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돕는 방법을 알려주세요. 틱으로 오해할 수 있는 증상으로는 눈 깜빡임이나 코 킁킁거림, 목에서 흠흠 소리를 내는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러한 증상들을 모두 틱으로 볼 수 없고 알레르기, 비염, 결막염 등이 원인이 되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행동 형태일 수도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. 처음 증상이 나타난 이후 1년이 경과하였는데도 호전과 악화를 보이며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만성틱, 뚜렛 증후군으로 정의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요합니다. 틱 장애가 있는 아이는 학업을 중단해야 할까요?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지나친 지적과 틱 증상의 억제를 강요하지 않도록 하며 아이 증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 또한 영상기기의 과도한 사용은 자제시켜주며 적당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틱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. 하지만 주의할 점은 틱 증상에 몰두된 나머지 모든 활동과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틱이 있는 아이라고 해서 학업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과 같이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.